안녕하세요, 라운드 커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캠핑장 같은 데 가셨을 때 아주 쉽게 커피를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방법이라기보단 제품이고요. 하나는 커피백이라는 제품이고 또 하나는 드립백이라는 제품입니다. 커피백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형태는 녹차티백처럼 어떤 파우치 안에 분쇄된 커피가 담겨 있고 그 파우치를 물에 몇 분간 우려서 드시는 제품을 말하는 거고요. 드립백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핸드드립 커피, 그 핸드드립 커피의 형태를 일회성 필터로 만들어 놔서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커피가 우려진 물로 통과돼서 나오게 되는 제품들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만들고 있는 제품이고 저도 제품 개발할 때 관여를 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많이 테스트를 했던 제품들이라 여러분들이 제품 선택하실 때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더 맛있는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을지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용하는 게 굉장히 간편하게끔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제품이라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품 선택하실 때 이 제품 뒤쪽에 보시면은 식품 표기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제품의 내용량이라는 부분에 커피가 필터당 몇 g이 들어가 있는지 나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동일한 필터 혹은 포장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커피의 내용량이 많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맛있는 커피를 즐기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제품들 중에 조금 더 신경 쓴 제품들은 이렇게 질소 충전을 했다고 표기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공장 제품도 그런데 질소 충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남아있는 산소들을 다 밀어내고 질소 충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담겨져 있는 커피들이 원두 커피가 아니고 분쇄 커피잖아요. 분쇄 커피는 산패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근데 질소 포장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내용량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질소 충전이 되어 있고 한 제품들을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즐기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제품을 추출을 해볼 텐데요. 추출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난이도가 아주 쉽죠. 커피백은 제품을 뜯어보면 이렇게 파우치, 커피 파우치가 들어가 있고요. 쭉 이렇게 티백 형태의 파우치를 컵 안에 넣으시고 이렇게 물에 장시간 우려내는 커피들은 물 온도가 높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저도 바리스타가 아니라 지금 가정에서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물 온도를 맞추시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워터포트로 팔팔 끓인 물을 이용할 거고요. 뭐 워터포트 없으신 분들은 냄비 같은데 주전자 같은데 물 팔팔 끓이시면 되겠죠. 이 물을 저희는 지금 300ml 컵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제품에도 95도의 물을 350ml에 4분 이상 우려서 드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물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쭉 붓고 커피에 물이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 처음에만 살짝 흔들어서 다 골고루 적셔 주시고요. 이 커피는 이대로 그냥 방치할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도 먹어봤고 또 뭐 캠핑장 가서도 먹어봤고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하는 제품인데 오히려 4분 언더일 때 커피가 너무 연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뿐이지 뭐 4분이 됐든 14분이 됐든 40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그 이상의 시간이 됐을 때 커피가 뭐 지나치게 텁텁해진다거나 뭐 너무 써진다거나 하는 부분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귀찮으신 분들은 뜨거운 물 팔팔 끓여서 컵이나 텀블러에 커피백을 넣고 그냥 물을 붓고 가지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아주 편의성이 높은 제품이고 다만 에스프레소 머신과 비교해서 그만큼의 맛을 생각은 하시면 안 되겠죠. 아주 부드러운 향과 깔끔한 맛의 아라비카 커피이다 라고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드립백을 한번 볼게요. 드립백은 보통 제품 뒷면에 어떻게 내리는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드립백은 조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팁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팁이랄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받으신 파우치를 좀 흔들어서 가루 커피가 밑으로 내려가게 하신 다음에 윗면을 쭉 뜯어주세요. 그리고 양쪽에 이 종이 거치대를 컵에 잘 끼워 주시고요. 여기도 이제 의미부여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뜸들이기를 하신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뜸들이기는 제가 딥게싱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이미 분쇄된 커피는 사실 유통하는 과정에서 뭐 일주일, 이주일 이내에 고객 앞으로 갈 확률이 좀 적다 보니까 이 분쇄된 커피에 가스가 남아있을 확률은 대단히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딥게싱을 하신다고 물을 소량을 부으시게 되면은 딥게싱이 아니라 오히려 1차 추출이 일어나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물을 바로 부어도 가스가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커피의 안정화는 이미 진행된 상태니까 저는 이 드립백 커피는 딥게싱이나 뜸들이기를 안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강조할 수 있는 두 번째 팁. 첫 번째 팁은 딥게싱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팁은 물줄기를 천천히 부어보세요. 확실히 물줄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이 확산되고 떨어지는 게 앞서 말씀드린 커피백이랑은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물줄기를 최대한 가늘게 해서 물과 커피가 천천히 만나게 조절을 해보시면 컵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제 경험상 커피백은 누가 내려도 구분하기 쉽지 않은 일관성을 유지를 해주는데, 드립백은 조금 신경 쓰냐 안 쓰냐에 따라 오는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율에서의 차이가 있으니까 물을 그냥 콸콸콸콸 붓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여러 번 나눠서 조금 젖을 정도로 부으시고, 이때도 막 물줄기 회전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줄기 회전하시면 오히려 그 필터 가장자리에 그냥 커피와 만나지 않은 물들이 그대로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커피의 정중앙에 소량의 물들만 차오르면 멈추고 차오르면 멈추고 하는 식으로 여러 번 나눠서 추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 경험상에는 이렇게 추출하는 게 이 커피가 가진 맛이나 수율을 제일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물을 부으시다 보면 이제 컵 중앙을 넘어설 만큼 커피를 추출하시다 보면 이 필터의 끝부분과 차오르고 있는 커피의 물이 맞닿을락말락 할 정도까지 차오르실 거예요. 필터와 이 커피 물이 만나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또 오버 추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만 물을 부어주시고 닿을락말락 한 정도에서 필터를 그대로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 더 수고스럽죠. 대신에 내가 뭔가 관여한다라는 조금의 즐거움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피백도 추출이 어느 정도 끝났을 것 같은데, 커피백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저희는 같은 커피를 같은 분쇄도로 드립백과 커피백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먹어보면 드립백으로 내렸을 때와 커피백으로 내렸을 때 맛의 차이가 조금 느껴질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커피백은 더 두고 드셔도 좋지만 일단은 제거를 해볼게요. 가까이에서 보시면 커피백이 물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커피가 조금 더 연한 색깔을 띠고 드립백이 조금 더 진한 색깔을 띠죠.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진하게 내려진 커피를 물을 조금 더 첨가를 해서 드시는 방식으로 기호는 맞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편리하게 만들어진 제품들은 편리하게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립백보다는 커피백을 많이 선호해요. 차에도 많이 넣고 다니면서 마시고, 이렇게 해서 같은 커피를 이렇게 추출을 했을 때 먹어보면 커피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맑고 부드러워요. 대신에 아라비카 커피만 사용된 이런 커피백 같은 경우에는 그 향미는 잘 남아 있어져서
제가 생각할 때는 커피를 드시지 않는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정도의 농도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공복이라든지 뭐 캠핑장 갔을 때 일어나서 마시는 첫 번째 커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되게 편하게, 아주 편하게 쉽게 마실 수 있는 커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립백을 한번 먹어볼게요. 같은 커피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맛이 훨씬 더 진해요. 향미는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향미는 부드럽지만 은은하고 길게 나가주는 커피백 쪽의 추출이 훨씬 좋은 것 같고, 드립백은 대신 바디감이라든지 그리고 진한 여운의 강도가 훨씬 더 길게 간다고 생각이 들고, 비슷한 농도로 맞춰서 먹는 방법은 역시 뜨거운 물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제품 만들 때 이쪽은 10g의 커피를 사용하고 이쪽은 8g의 커피를 사용을 하는데, 전체 추출한 커피에 지금 물을 2분의 1만 조금 더 추가해 봤거든요. 마시기에 한결 편해진 커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강조하다시피 이런 커피백이나 드립백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커피를 즐기실 수 있게 나온 제품이니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기보다는 내가 쉽게 바로 간단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지는 않게 사용하는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카누나 이런 인스턴트 커피에 비할 바는 아니고요. 사용된 커피들의 재료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먹는 것들도 분명히 깔끔함의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는 커피백 쪽이 훨씬 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꼭 저희 제품을 사용해달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제품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커피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즐겨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커피백을 계속 이렇게 해서 먹어보다 보니까 이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드러운 맛과 향들이 더 많은 곳으로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디카페인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어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하게 나오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카페인 섭취의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컨셉을 살려서 디카페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요즘에 또 제품 개발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좋은 제품 나오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라운드 커피였습니다.